민족성대 천하공대 비상 신소재. 신소재. 안녕하세요. 저희는 신소재공학부입니다. 선봉하고 안녕하세요. 저희는 화학공학 고문자 화학고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소재공학부 19학번 이민지입니다. 저는 막 전공 새내기 생활을 마친 신소재공학부 2학번 김준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대 화학공학 고분자공학부 재학 중인 최호림입니다. 저는 성균관대 화학공학 고분자공학부 재학 중인 19학번 최호성입니다. 저는 1학년 공학 계열 시절부터 반도체 분야로 취업을 희망하였는데 그래서 반도체 공정과 소잘에 대한 과목이 주를 이루는 신소재공학부에 전공 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화학공학 고분자공학부 들어오게 된 이유가 고등학교 때 이제 과학중점고를 나왔어가지고 실험을 할 일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그때 제가 물리 동아리였는데 바로 옆방이 화학 실험실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하는 실험보다 거기서 하는 실험이 좀 더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학 와서는 여러 화학 실험도 하고, 근데 사실 생각보다 물리를 좀 많이 해서 놀랍긴 했는데 이제 그렇게 돼서 화학공학부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신소재공학부가 이전에는 재료공학부라고 불렸었는데요. 이름에서도 유추할 수 있듯이 새로운 소재 그런 것들을 개발하기에 앞서서 기존에 있는 금속, 세라믹, 고분자 등과 같은 재료들을 먼저 특성이나 구조들을 먼저 공부하고 이를 가공하거나 제조하는 기술을 배울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학교 신소재공학부의 경우에는 다른 학교에 비해서 반도체 관련 과목이 많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반도체 공학 개론, 반도체 공정, 반도체 공정 실험, 그리고 반도체 공학 등 반도체 소자와 반도체 공정에 대한 수업을 들으면서 단위 공정에 대해 개념을 학습하고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특히 2차 전지공학 수업은 화학공학부에서 청강을 올 만큼 굉장히 귀한 배터리 수업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단 공학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공학 같은 경우는 쉽게 생각하면 돈을 버는 학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를 먼저 말씀드린 이유가 제 주변에서 이제 화학과랑 화학공학과랑 뭐가 다른지 정말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화학과 같은 경우는 실제 어떤 화학물질을 합성하거나 그런 이론적인 부분에 집중해서 공부하는 반면, 이제 공학과 같은 경우에는 실제 화학 공장에서 이미 만들어진 화학물이라든지 화학 합성 메커니즘을 통해서 어떻게 프로세스를 거쳐서 최적의 프로덕트를 생산했는지 그를 좀 더 주요 공부를 하고 있고요.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2학년 좀 더 기초 과목, 약간 물리화학이라든지 유기화학 같은 학습을 하고 3학년 때부터 저희 과의 장점 중 하나가 커리큘럼을 되게 다양하게 탈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해주신 철강이라든지 배터리 같은 경우는 화공에서는 기본적으로 공부할 수 있고, 그리고 뭐 바이오라든지 이제 디스플레이라든지 에너지라든지 이런 것들 다 이제 본인 선호에 맞게 이제 과목들이 다 개편돼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들으면서 이제 화학공학 고분자공학부에서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먼저 할까요? 저희가 좀 장점이 많아가지고 많긴 해서. 좀 그래서 이제 스펙트럼이 다양한데 그만큼 교수님들도 다양한 스펙트럼을 갖추고 있고 그만큼 전문 지식도 정말 뛰어나셔요. 그래서 특히 한 분을 꼽고 싶은데, 이제 저희가 박남규 교수님이라고 이제 네이버에 쳐보시면은 그 뒤에 바로 노벨상 유력 후보가 있어요. 저희 과는 이제 노벨상 유력 후보 교수님이 이제 가르치는 수업도 들을 수 있고, 관심 있으면 그쪽 이제 연구실도 이제 직접 컨택해서 들어갈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학교 항상 축제 진행을 맡아주시는 MC 소빈님도 이제 화학과, 그러니까 화학공학 고분자공학부 출신이십니다. 먼저 요 정도 가볍게 드리겠습니다. 신소재공학부 하면 빠지지 않는 수식어가 있는데요. 바로 웰빙 신소재입니다. 저희는 타 공대에 비해서 수강 신청도 편한 편이고 과제라든지 팀플이 비중이 적기 때문에 이름 그대로 웰빙한 공대 라이프를 즐길 수 있고요. 또 나중에 졸업을 할 때 졸업 여건이 다른 곳에 비해서 좀 편하게 잘 맞출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장점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막 2학년 생활을 마친 저는 전공 수업을 딱 1년 들은 건데요. 그 1년 동안 저는 단 한 번도 팀플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팀플을 경험하지 못하면 과 사람들이랑 친해질 기회 같은 게 좀 없지 않나? 그러니까. 너무 아쉬울 것 같기도 한데요. 살짝 네. 아쉽지 않나요? 팀플 말고도 이제 과 사람들과 친해질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많기 때문에 저희는 반 제도도 운영하고 있어서 근데 그건 저희도 이제 저희도 네. 이제 학생회 차원에서 반제도를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전후로 반모임을 주기적으로 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실제 들은 사례로는 반모임에서 친해져가지고 그 학기 방학에 같이 해외여행을 간다든지, 저희 과 같은 경우가 사실 200명이어서 좀 대형 학부에 속하기는 해서 실제 새내기들이 들어올 때 200명이면 좀 친해질 기회가 없지 않나 이렇게 많이 좀
고민하시는 경우를 좀 보긴 했는데 생각보다 친해질 기회가 많아가지고 이런 면에서도 또 네. 친밀감이 어느 정도는 그렇지 있다. 않나. 저희과의 또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아웃풋 얘기해 주셨는데 네. 아웃풋 하면 저희 신소재공학부를 이길 과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성균관대학교 총장님이신 유지범 총장님이 바로 신소재공학부입니다.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저희 학우들을 위해서 수업을 해주셨던 든든한 선생님이십니다. 이 아웃풋이 조금 어렵긴 하네요. 네. 총장님은 네, 총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화학공학부도 잘 챙겨주세요. 뭐 이제 저희 장점 슬슬 하나 더 얘기해 볼까요? 예, 이제 한 100만 개 중에 한 개 정도. 일단 빠르게 생각하는 것부터 하면 일단 저희 과가 운동을 정말 잘해요. 이거는 근데 이제 객관적인 지표가 증명되어 있는 게 작년에 진행됐던 공과대학 체육대회 종합 1등, 예, 그 재작년에 진행된 공과대학 체육대회도 종합 1등, 그리고 이제 또 저희 과가 이제 과 동아리가 2개가 있어요. 한번 예. 소개해 주시겠어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축구 동아리 플로렌도 있고 레츠가 이렇게 대표적인 과 동아리 2개인데 현재 플로렌이 그 리그 2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학과병이라고 하면 딱히 없는 것 같긴 한데 제가 신소재 공학부라고 하면 친구들이 막 여기 있는 이 소재는 어떤 걸로 만들어졌냐, 뭐 어떤 원소로 이루어져 있냐 막 물어보곤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모르거든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약간 학과로서 신기한 것 같아요. 저는 이게 학과병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바로 저번 학기 신소재공학개론 2 수업에서 그 재료에 크랙이라고 하는 균열이 있으면 이 힘을 줬을 때 균열이 이제 커지면서 재료가 깨진다 이런 내용을 배운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바로 다음 날에 동기 형들이랑 과자를 먹다가 이거 과자에 뾰족한 이 크랙이 있어서 과자가 뜯기는 거야. 그래서 실생활에 적용을 함으로써 이렇게 웃음을 지었던 적이 있습니다. 병인가요? 화학공학과 학과병 같은 경우는 영어 간판 같은 길 지나가다 보면 예를 들면 올리브영 같은 게 보이잖아요. 올리브영 마크가 그냥 초록색 O예요. 그냥 이 O가 O로 안 보이고 가끔씩 산소로 보인다. 저는 또 아까 플로렌이라는 뜻이 그 축구공 모양의 탄소 분자를 의미하거든요. 사실 저는 축구공을 볼 때마다 뭐 탄소 분자가 이제 그게 떠오른다던가 제가 한창 플라스틱에 대해서 배울 때 플라스틱 재료가 이건 무슨 플라스틱일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랑 비슷한 고민을 많이 하시네요. 저희도 플라스틱 재료를 배우다 보니까 예. 학원과는 폭탄도 만들 수 있나요? 만들 수 있나? 만들 수 있지. 이건 제가 2학년 때 그 배진영 교수님의 고분자 공학 입문에서 들었던 내용인데요. 독일의 한 과학자가 실험을 하다가 질산을 쏟아서 부인 앞치마로 닦았대요. 닦아서 난로 위에 올려뒀는데 이게 폭발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셀룰로스라는 이제 원료로 되어 있고 또 질산이 그게 화학 반응을 하면서 나이트로 셀룰로스라는 물질이 만들어지면서 폭발한 건데요. 실제로도 합성도 쉽고 화학공학과가 어떤 재료가 폭발하는지 알기 때문에 폭탄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학원과가 생각하는 소매 황금 비율 같은 것이 있을까요? 황금 비율이 사실 이건 좀 사람마다 다른 문제이긴 예. 한데 화학공학과가 이제 좀 실험 같은 걸 많이 하다 보니까 뭐 액체 같은 거 섞는 건 좀 자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따로 비율을 안 정해도 이제 술자리 가면은 땀에서 나오는 바이브 그게 있으니까 좀 적당히 타다 그쵸. 보면 자연스럽게 맛있게 만들어지더라 이런 느낌? 내가 딱 주인님 손 멈춰야 된다면 딱 이제 멈추면 황금 비율. 그 멈추는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그건 저희 모르겠어요. 그냥 하다가 그래서 오늘 소주가 좀 마시고 싶다. 그럼 오늘 좀 알코올이 필요하다 하면은 아이고 이게 날마다 바뀌는 예, 거예요. 날마다 제 몸에서 네. 주인님 저 오늘 소주가 더 먹고 싶습니다. 저거 좀 탐나는데요? 네. 소재공학과는 이 비브라늄도 만들 수 있나요? 이게 사실 비브라늄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이 그 캡틴 아메리카 방패로도 쓰이고 네. 또 블랙팬서 슈트로 이제 만드는 재료로 쓰이지 않습니까? 비브라늄이 진동을 뜻하는 바이브레이션과 이 원소 끝에 붙는 이음이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합성으로 만들어진 건데 이게 그래서 이제 모든 진동을 흡수한다라는 특징을 가진 이제 가상의 물질을 마블에서 만들어낸 건데요. 사실 여기에 모순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모든 진동을 흡수한다는 것은 모든 충격을 흡수한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재료를 가공할 수 없기 때문에 방패나 슈트는 만들 수 없게 되는 거죠. 너무 진지하신 거 아니에요? 확실한 것은 비브라늄 같이 정말 단단한 물질이 발견이 되고 널리 퍼지게 된다면 그것에는 꼭 신소재 공학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당연히 저희 학과를 선택할 것 같아요. 사실 아까 말한 것처럼 화학이 제가 좀 부족했어서 걱정을 했는데 너무 잘 맞고 또 분야도 넓어서 뭐 이쪽 분야가 안 맞는다 싶으면 다른 분야로 이제 꺾어도 되고 해서 저는 좀 속 편하게 올 수 있는 학과인 것 같습니다. 저 하나 고민한 게 신소재가 웰빙 신소재라고 해가지고 수강 신청 때마다 고통받거든요. 그 때문에 좀 고민을 했는데 그래서 저도 만약 그 순간으로 다시 돌아가면 화학공학을 고르지 않을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진로를 화학공학을 고르고 점점 좁혀나간 케이스여가지고 그런 면에서 좀 이제 스펙트럼이 넓다 보니까 이제 화학공학의 장점을 좀 그대로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아마 다시 돌아가도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스펙트럼이 넓어서 좋다고 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반대로 정해진 게 있었기 때문에 그게 특화되어 있는 과를 잘 선택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돌아가도 신소재공학과를 선택할 것 같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어떤 좋은 기술이 있다고 한들 그거를 눈으로 볼 수 있게 하고 막 손을 만질 수 있게 하는 것에는 재료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료의 발전이 곧 나라의 발전으로 이어지는 것이므로 사명감을 가지고 신소재공학부에 다시 진학할 것 같습니다. 저도 당연히 여기 성균관대학교 신소재공학부를 선택할 겁니다. 공대에서 배우는 그런 유체역학 같은 어려운 학문이 신소재공학부에는 존재하지 않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팀플도 많이 없고 과제도 많이 없기 때문에 동아리나 학생회 등과 같은 다양한 활동들을 하면서도 또 학업에 임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이 신소재공학부에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다시 돌아가도 선택할 것 같습니다. 이상